지난 대선 이제 3일 전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제 인터뷰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 회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뭐 민주당의 모든 뭐 고민정 의원, 추미애 전 장관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뉴스타파 영상을 공유하고 심지어는 뭐 현재 비명계 의원분들도 같이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드러난 사실은 이제 김만배와 신앙님 인터뷰는 이제 조작이었다. 특히 신앙님은 뉴스타파로부터 1년에 약 4천만 원씩을 취재비를 받던 용역비를 받던 사람이었고 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이었고 결국 이 김만배로부터 책 3권으로 이제 1억 6,500만 원을 받은 사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이게 이 과정이 뭐였는지를 예.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선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 3월 9일 날 치러졌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2021년 8월 31일 날 네. 그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동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대장동 일당이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몇천억씩을 수익을 올렸다. 네. 라는 식의 보도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일파만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들 이게 이재명은 이걸로 이제 치명타를 입었다. 예.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8월 31일부터 보도가 시작됐는데 9월 15일 날, 그러니까 한 보름쯤 뒤죠. 예. 그 신학님이라는 전직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언론 노조 그다음에 그 미디어 오늘에 있었던 건 맞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매체들에서 네. 주로 활동을 해왔던 그런 사람인데 네. 언론노조위원장이었고요. 근데 예. 이 사람이 김만배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김만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서 그 저축은행 브로커 조우영이라고 있거든요. 예. 저축은행장의 처남인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중간에서 브로커 짓을 하면서 예. 대출을 해주고 중간에 뭐 고리를 뜯는 네. 이런 대출 비리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 저축은행 사건 때 이 조우영이도 문제가 돼요. 네. 왜냐하면 저축은행이 뭐 수조 원의 돈을 지금 날린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은행장의 처남으로서 뭐 나쁜 짓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조우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당시 그 대장동에서 그 대장동에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인가를 대출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대출이에요. 왜냐하면 네. 담보를 다 잡고 대출을 했으니까. 물론 나중에 밝혀졌지만 거기서 그 저축은행의 그 저축은행 자체는 이 그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이건 김만배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 딴 이모 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 10%의 깡을 받아냈고 네. 그다음에 조우영도 몇 억인가를 뇌물을 돈을 받은 걸로 이렇게 예. 나중에 드러났지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요. 알지도 못했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대장동의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던 사건인데 네. 다른 비리들로 해서 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 뭐 사회가 시끌시끌거렸잖아요. 근데 저축은행이 정치인들한테 돈을 줬다는 걸로 해서 그때 논란이 많았던 건데 근데 얘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윤석열이 그때 수사검사였는데 네. 대장동에서 그쪽에다가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1,000억 원 이거를 못 주게 했으면 그러면 대장동 사건이 애초에 안 생겼을 거 아니냐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주면서 이거 머저리들 아니야? 바보들 아니야? 예. 아니 저축은행에서 안 받았으면 토지 그걸 가지고서 다른 은행에서 다른 저축은행이든지 뭐 부산저축은행이 아니면 무슨 다른 데서 대출을 받은 무슨 금고에서 대출을 무슨 뭐 네. 있잖아요.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나 뭐 어디가 네. 됐든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하는 게 그때 부산은행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줬으면 네. 대장동 사건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그렇게 아니에요. 몸통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 소리고 여기서 문제 삼은 것은 이때 이 중간에
원래 대장동 사업하던 애들한테 이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놔주고 이 토지 담보를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 게 조우영인데 네. 이 조우영이가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이 변호사가 박영수였다. 네. 근데 박영수가 이 저기한테 그 윤석열한테 얘기를 해서 네. 얘를 빼줬다. 음. 그래서 이 조우영이가 윤석열을 만났더니 네. 네가 조우영이야?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김만배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거를 신앙님이랑 신앙님한테. 인터뷰를 한 거고 예. 이런 인터뷰 내용을 딱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이게 9월 15일 그러니까 8월 31일 날 대장동 사건 터져 9월 15일 날 요런 인터뷰를 해. 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판이 다 깔려 시나리오가 있었네요. 이렇게 시간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녹취록의 인터뷰가 드러난 건 그 다음 해 3월 6일이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러한 인터뷰를 다 이렇게 미리 판을 좀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민주당에서는 그걸 예.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11월 달에 검찰이 조우영을 불러요. 네. 그래서 참 그 전에 이 얘기를 해야겠다. 김반배가 신앙님하고 인터뷰를 해놓고 조우영한테 전화를 해서 네. 야 네. 형이 방향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끌고 갈 거니까 예. 야 너는 그냥 나중에 윤석열 만나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나왔다고 얘기해. 네.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시끄러워지니까 검찰이 11월 달에 조우영을 불러. 네. 조우영이 검찰에 가서 저는 윤석열 만난 적 없습니다. 제가 만난 건 박모 검사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검찰이 그걸 덮어. 아. 검찰이 그거를 공개를 안 해. 네. 이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무슨 뭐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러면서 대장동 사건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혈안이 돼서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피의자를 불러서 그 사실을 확인했던 검찰,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은 네. 이거를 공개를 안 하고 덮어요. 예. 그러다가 3월 달이 되니까 음. 이 선거 3월 사흘을 앞두고 3월 네. 6일 날 예. 제가 보기에는 얘네가 이거를 가지고 많이 팔아먹지 못한 이유가 네. 조우영이가 그렇게 진술을 했으니까 네. 이거를 못 팔아먹고 있다가 네. 선거 사흘을 앞두고 야 이제는 검증할 놈이 어디냐. 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검증해. 네. 그러니까 그걸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뉴스타파가 그걸 하는데 네. 뉴스타파의 신앙님 씨는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잖아요. 네. 돈을 받으면서 기사를 쓰는 사람이야. 네. 근데 마치 신앙님 씨가 뉴스타파와 아무런 관계가 네. 없는 제3자인 것처럼 네. 그렇게 내세워서 그 기자회견을 이거를 자료를 이게- 공개한 거예요. 뉴스타파가. 나중에 그 뉴스타파 사장한테 아니 신앙님이 당신의 전문위원 아니냐. 맞다. 네. 근데 왜 제3자처럼 해서 인터뷰를 했냐. 이거 보도를 내보냈냐. 나도 모르겠다. 말이 안 되죠. 예. 와, 이게 참,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했고요. 이제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기를 좀 봤을 거고, 특히 만약에 이러한 가짜 뉴스를 만약에 일찍 배포했다가는 또 이제 팩트 체크로서 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팩트 체크가 되게 어려운 이 3일 전에 그걸 딱 터트려서 결국에는 이 대선판을 흔들려 했던 것이 아닌가. 바로 그거죠. 뭐. 네.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라는 종편에서 왜냐하면 이게 저도 언론에 있었지만 이게 그 KBS나 MBC 혹은 뭐 조중동 같은 뭐 다른 어떤 일반 매체들이 이렇게 근거 없는 거를 터뜨릴 수는 없어요. 네. 정말 그건 나중에 회사의 존망에 걸려 있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매체들은 막 질러대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책임도 안 져요. 네.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뭐 영향력 별로 없어라고 해서 실제로 가도 법원에서 별로 크게 처벌을 하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타파가 확 질러버리니까 그거를 바로
MBC가 받아갖고 네. 그냥 네 꼭지인가를 막 네. 네 꼭지를 보도를 하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풀린 거고 예. KBS도 네. 마찬가지고. 예. 저는 그 KBS 보도 중에 참 기가 막혔던 게 마치 이제 공정하게 양쪽의 입장을 담아주는 척하면서 뭐 김만배의 녹취록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몸통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는 공정하게 양쪽 입장을 담았다라는 것이지만 결국 그 내용은 무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뭐 관여한 것처럼 이게 다 그 국민들은 받아들였을 거거든요. 당연하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그 선거를 했을 때 그 KBS나 MBC 혹은 뉴스타파 그리고 뭐 그때 다른 데서도 보도를 했으니까 네.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야 윤석열 아니네. 저 나쁜 네. 놈이네. 어? 야 이재명이 맞네. 지금까지 나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생각했더니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 몸통이네. 네. 아, 김만배가 옛날에 했던 녹취록에 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데 내가 들었는데 보니까 아니네. 예. 이러면서 이재명을 찍었을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대통령실이 뭐 펄펄 뛰면서 이 국기문란이다 네. 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분명히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김은배가 이제 나중에 뭐 사실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문제 없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선거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겼다면 이러한 얘기는 우리가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마 그 문제가 안 되진 않았겠죠. 뭐 문제가 됐겠지만 그때 그냥 아유 뭐 제가 잘못 알고 그랬어요. 뭐 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아 고의성이 없다. 뉴스타파는 언론으로서 그 진실을 추구하다가 생긴 네. 실수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마 아주 간단하게 넘어갔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렇게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놓고 옛날에 광우병 때처럼 네.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해놓고 그 다음에 권력 잡았으니까 끝난다. 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또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 김만배가 이제 신앙님을 뭐 언론재단 이제 100억 원을 이제 사비를 또 출연을 해서 언론재단을 만들고 신앙님은 이제 이사장으로 위원장으로 앉힌 다음에 각계각층의 언론 뭐 이런 고위 이 전임 이런 그 간부들을 다 이렇게 좀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 아마 대통령 선거 이재명이 이기면은 이제 언론도 이제 아마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뭐 아마 언론 노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요? 혹은 무슨 뭐 예. 어떤 매체 뭐 그런 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네. 자기가 신앙님을 내세워서 다시 하나의 새로운 언론재단을 만들겠다. 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게 제가 보면 이제 그 2002년도에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을 때 예. 그때도 이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예. 그 김대엽이라는 뭐 네. 하사반 출신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회창 총재가 자기 아들 이정현의 그 병역을 군대를 안 보려고 병역 비리를 저질렀는데 대책회의를 연 다음에 이 병역 비리 그 자료를 말살시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녹취록이라고 뭐 그때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야. 네. 근데 저도 그때 믿었어요, 그거를. 아, 네. 야,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와, 저렇게까지 설마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거짓말일까?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언제 터뜨렸는지 아세요? 그게 6월이었어요. 2002년 6월. 네. 2002년 12월 달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6개월 전에. 네. 이번에도 3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9월 달에. 딱 6개월 전이네요. 딱 6개월 전이지. 그러니까 6개월 전이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공작을 시작할 때다. 예. 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김대엽의 공작은 100% 성공했고. 예. 그 다음에 이 공작은 성공할 뻔한 거죠. 하려고 하다가 예. 검찰이 조우영이가 검찰에서 네.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주춤주춤하다가 네. 선거를 앞두고 빵 터뜨려서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했던 패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김대엽은 그 뒤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네. 무슨 그 명예훼손 그다음에 공직사칭 뭐 등등의 몇 가지 혐의로
꼴랑 받은 게 1년 10개월인가 그래요. 네. 1년 10개월 받고 그것도 뭐 한 달 남기고 가석방 됐다 어쨌다 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예. 나라는 뒤집어 놓고. 이게 참 이게 사실 왜 이게 또 속냐 할 수 있겠지만 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 철저하게 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정말 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또 넘어가기 쉽거든요. 제가 최근에 뭐 보이스피싱 막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그냥 사람한테 연락해서 우리는 뭐 검사다 그러면서 관련된 공문도 보내고 심지어 뭐 금감원의 번호에 연락을 해라 해서 하면 전화를 하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업체가 받아서 똑같이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 수억 원씩 뜯어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계획을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치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정치권 심지어 이번 대선판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이런 일종의 보이스피싱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